우리가 석회질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근자에 들어 다시 그 용도와 효과가 확인되면서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석회질소가 지닌 그 특별한 비료 효과와 환경 친화적인 여러 농약 효과로 인해 많은 농민들께서 서서히 이를 여러 작목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회질소의 이 같은 효과와 효능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석회질소에 대한 흔한 오해와 잘못된 견해들을 중심으로 과연 석회질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석회질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많은 분이 그건 토양소독제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연작장애 치료제라 하시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석회질소란 일반적으로 토양소독제로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내 유수의 한 비료회사가 석회질소를 수입해 보급하는 과정에서 석회질소를 토양소독에 중점을 두고 판매 홍보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간 농정기관 및 판매상 그리고 농민 스스로가 이 물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석회질소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신 흔한 첫 번째 오해는 석회질소의 소독력은 그것이 작용할 때 발생되는 가스와 열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석회질소는 칼슘 시아나미드라는 물질로서 이 물질이 토양 수분을 만나면 먼저 시아나미드라는 유효 물질로 변환되는데 바로 물에 녹은 이 시아나미드가 농약 효과를 지니는 것이지 무슨 독가스나 열을 발생시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아나미드 수용액이 곰팡이 포자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 여러 해충을 차단하며 잡초의 초기 발생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여러 광범위한 농약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석회질소의 여러 농약 효과가 가스나 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선 석회질소를 처리할 때 우리가 여태껏 비닐 멀칭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시아나미드의 제균 제초 효과는 독가스나 열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가두기 위한 비닐 멀칭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동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석회질소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오해는 석회질소는 작물을 심은 후엔 절대로 처리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스나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작목에 따라서 추비 그리고 추후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작기 중 석회질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이 물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주의가 요구되므로 다른 영상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물질이 농약 효과를 갖는 동시에 탁월한 비료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는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바로 석회질소가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선진 농업국에선 이미 100년이 넘게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이 물질은 일본에선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 비료로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회질소는 대부분의 농약과는 달리 2-3주 동안만 그 농약 작용을 발휘하고 그 후엔 전량 비료로 바뀌게 됩니다. 2-3주가 지나면 토양엔 아무런 유해 물질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비료로 바뀐 후엔 그 효과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완효성 질소 비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질소원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요소는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산염 상태로 분해되는 과정이 매우 짧아 생육 초기에는 불필요한 질소 과다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2-3주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추비를 주는 것은 보통은 이 부족한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석회질소는 칼슘 시아나미드란 물질의 독특한 분해 메커니즘에 의해 그 질화 과정이 서서히 장기간 지속되므로 생육 초기 질소의 과다 공급이나
질소의 결핍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석회질소는 작물의 성장 단계에 맞춰 알맞게 장기간 질소를 공급합니다. 이로써 석회질소의 사용은 반복되는 추비의 횟수를 줄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추비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석회질소가 갖는 완효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질소 비료가 작물이 선호하는 질산태 질소로 분해되는 전 과정을 질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석회질소는 일반 질소질 비료와 달리 이 질소환화 과정에서 그 분해 중간 단계인 암모늄 형태로 토양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암모늄태 질소로서 토양 내 체류는 질소가 쉽게 빗물에 용탈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는 작물의 인산 흡수를 도와 뿌리의 활착과 생육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점 또한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석회질소의 비료로서의 또 다른 역할은 그것이 매우 훌륭한 칼슘원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칼슘 비료와 달리 석회질소는 그가 갖는 특유의 결합 형태로 인해 시비 후 곧바로 다량의 수용성 칼슘을 방출합니다. 작물은 필요시에 충분한 칼슘을 공급받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수확 후에도 뛰어난 저장성을 보인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석회질소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이 물질이 그 높은 알칼리성으로 인해 산성화된 대부분의 우리 토양을 교정해 준다는 점입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우리가 주는 비료의 비효가 떨어질 뿐 아니라 많은 곰팡이성 병해의 발생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석회질소의 알칼리성은 또한 토양 내 공급되거나 집적된 유기물들을 빠르게 분해 부숙시킵니다. 유기물들은 그것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기산이 발생케 되는데 유기물의 부숙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생성된 이 유기산이 먼저 석회질소에 의해 중화되고 그 결과 토양에 알맞은 토양 산도는 유익한 미생물의 증식에 도움을 주어 유기물의 부숙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석회질소의 이와 같은 토양 산도 교정 효과와 유기물 부숙 효과는 토양의 전반적인 균형을 되찾아주고 토양 내 유효 미생물의 서식을 도와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게 됩니다. 많은 농민께서는 염류 집적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염류 집적의 주된 원인은 먼저 비료의 과다 사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 비료의 투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석회질소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석회질소는 기존에 집적된 염류를 불행시킴으로써 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게 되고 염류 집적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석회질소가 토양 계량제로도 이해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석회질소는 해를 거듭해 사용할수록 지력은 높아지고 농사는 간편해집니다. 사용해 보신 분 중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석회질소를 사용하다 보면 분명 가스가 발생되는 것 같고 심지어 논바닥이 부글부글 끓기도 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석회질소의 제조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석회질소의 유래는 1985년 독일의 두 과학자가 생석회에서 얻은 칼슘 카바이트에 공기 중에서 추출한 질소를 결합시킨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석회질소의 제조 공정엔 생석회와 카바이트가 원료로 투입되는데 만일 석회질소로 불리우는 제품에서 가스나 열이 발생된다면 이는 이들 중간 물질이 잔류해 있거나 혼합된 그런 제품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석회질소를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기술력이 못 따라주는 이유로 인해 이들 불순물이 남아 열과 가스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칼슘 시아나미드의 제조는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에너지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10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칼슘 시아나미드를 개발한 독일 알츠켐사는 100년이 넘게 구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석회질소를 엄격한 관리하에 생산합니다. 오늘날 페르카라는 제품명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본 제품은 그 탁월한 상품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최상의 제품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